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칩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올림픽 해밀리타운 재건축이 최근에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해밀리타운하고 이제 그 위쪽에 보면 이제 헬리오시티가 있잖아요. 예, 같이 비교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림픽 해밀리타운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1층이 요 전용 84 32평이 18억 2천, 그리고 10층이 18억 5천 이렇게 이제 등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것들은 뭐 7월 달에 뭐 18억 뭐 선, 요 정도 됐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올라온 호가랑 뭐 7, 8, 뭐 9월에 이제 거래된 가격이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신축 시세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해밀리타운이고 헬리오시티가 있잖아요. 헬리오시티가 18년 12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대략 한 6년 차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지금 84 저층이 뭐 22억 3천, 그리고, 저기 3단지의 중간층이 22억 5천, 뭐 이 정도 나와 있고, 실제 9월, 10월에 이제 거래가 된 것들을 보면, 대략 23억 원저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정비구역도를 보면, 여기가 가락시장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구역 내에 이제 포함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게 현재 공원입니다. 근데 얘가 초등학교 밑으로, 그러니까 탄천 방향으로 이제 옮기고, 그리고 일부 어, 면적을 더 늘려서 이제 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공원이 초등학교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옆으로는 이제 공공공지를 만든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물을 보면 총 대지 면적이 91,662평, 세대수가 4,494세대, 엄청 많죠. 그리고 20.4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 그리고 32평의 대지 지분이 뭐 14.39, 14.56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대지 지분과 비교를 하면 32평 정도 되는데 이 대지 지분이 조금 적은 편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평, 40평, 아니 30 보자. 138이니까 42평 정도, 41평 정도 되겠네요. 19.38평. 그리고 158이면 뭐 48평이 22.19. 그다음에 그 55평이 25.5. 그다음에 66평이 30.71평.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24년 11월 7일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공람이 시작이 됐고요. 공람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전체 14.7%를 하게 되고, 아까 공원이 옮기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6.2% 이렇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공공지에서 이제 초등학교 옆으로 이제 6% 공공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지금 1종, 3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기존에 여기 그 3종에서 아까 공원으로 그 추가 이제 편입이 되는 면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적만큼 3종에서 1종으로 종이 바뀐다. 예, 그래서 기반 시설 공원 설치에 인한 면적 변경 이렇게 돼 있죠. 저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이제 획지가 1하고 2로 이제 구분돼 있어요. 아까 다시 앞에 가서 보게 되면 저기 가락시장역 쪽이 획지 2고,
어,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획지 1하고 획지 2가 결국은 둘 다 3종이니까 용적률은 이제 300%로 하게 됩니다. 근데 최고 층수를 보게 되면 26층이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해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층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26층으로 용적률 300%를 다 찾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건폐율이 높아질 수밖에 이제 없다. 이제 건폐율이란 건 건축물의 바닥을 이제 깔고 앉는 면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이 비율이 는다라는 건 이제 아파트 사이에 동간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못 올리니까 이제 옆으로 늘려가지고 세대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세대수는 6,620세대고요. 임대가 790세대. 60 이하가 이제 583세대, 60 초가 이제 85 이하가 2861세대, 85 초과가 3176세대로 48%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 비율은 이제 11.9%가 되고, 일반 분양 세대 수는 1336세대가 돼서 29.7%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평형이 31평부터 66평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2평에서 62평의 세대 수를 합쳐 보니까 2994세대예요. 근데 여기 8호 초과 세대 수가 3176세대니까 대략 그러니까 180 6을 더하면 되니까 182세대. 그러니까 31평 소유자 중에 182세대 정도는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60 초과 이제 8호 이하 이렇게 해야 돼. 분양을 받는다. 그래서 그 전용 84 기종전에 이제 31평을 가지고 있으면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을 보니까 6.2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까 공원이 위치를 옮겼고 거기에 추가되는 면적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6.24%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거는 토탈 20%고 공공보행 통로, 열린 단지, 그다음에 요 뒤에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 돌봄 시설 해서 이제 인센티브 20%를 받아서 이제 허용 용적률 230%가 되고, 상한 용적률은 여기 아까 공공시설 부지 제공한 면적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49.99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300%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24.9%를 이제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로 이제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이제 평형 구성이 이제 5구랑 7사 395세대씩 계획돼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추정 비례율은 지금 87%라고 계산이 돼 있고, 요 밑에 있는 숫자는 뭐 어디서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틀렸어요. 요 밑에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총 수입은 12조 7,296억이 되고 지출이 4조 2,203억, 그리고 종전자산 총액이 9조 7,770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지출 금액이 이제 한 4조 2천억 되니까, 자, 세대당 주차 대수를 이제 고급지게 1.7대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요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공사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3조 7,668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랑 차이가 결국에 이제 기타 사업비가 돼야 되는데, 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내요. 보통 최소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기타 사업비,
총 지출의 15에서 20% 정도는 기타 사업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안 돼. 그럼 평당 800으로 고급지게는 설계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공비 평당 800으로 요거 세대당 한 1.3에서 한 1.4대 정도로 했을 때 공사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3조 187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예요? 대략 한 1조 정도 되죠. 그러면 한 대충 한 20% 언저리 되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공랑 공고물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추정한 게 세대당 주차 대수는 1.7, 1.8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를 이제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31평이 여기 감정평가액이 18억 1300 그리고 31평 다른 게 이제 대지집은 이제 48.14평 갖고 14제곱미터 갖고 있는 게 18억 2300 그다음에 41평이 21억 1500 48평이 22억 1500 55평이 23억 8800 66평이 28억 7300 요렇게 이제 추정을 했더라. 그래서 11월 8일 기준으로 이제 KB 시세 총액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 KB 시세 일반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역들은 일반적으로 한 그 KB 시세의 한 90% 언저리를 이제 종전자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로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 해밀타운 같은 경우는 KB 시세로 추정을 했더라.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종전자산 가격이 높게 추정이 되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지지 분당 이제 간평가를 얼마를 해줬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종전에 이제 31평 같은 경우는 1억 한 2,500 정도 평가를 했고, 그리고 요거 41평 같은 경우는 1억 한 913만 원, 그리고 22.1구니까 요거 저 48평은 9,982만 원, 그리고 66평 같은 경우는 9,355만 원. 요렇게 이제 추정을 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니까 획지랑 관계없이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같습니다. 전용 5구가 15억 2,700, 74가 17억 6,200, 84가 19억 4천, 19억 4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이제 조합원 분양가 금액이 이 송파구 인근에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간평 추정을 높게 했으니까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전용 99가 20억 6,200, 120이 22억 7,600, 135가 25억 2,800, 160이 28억 3,500, 180이 31억 1,70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비례율이 이제 87.03%니까 간평가에다가 비례율 곱한 게 이제 권리가액이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빼면 분담금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평당 얼마로 환산을 했는지 보니까 저 25평으로 정확한 분양 평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평으로 했더니 한 6,100만 원 정도, 30평 같은 경우는 이제 5,870 정도, 34평은 이제 5,700, 그다음에 40평은 이제 5,150. 요렇게 정도 이제 간평을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공란 공고문에는 내가 그 분담금을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종전 평형과 내가 분양 신청하는 평형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 계산하는 거를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엑셀 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종전자산이 이제 31평 같은 경우는 이제 18억 4천, 18억 6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율을 곱하니까 권리가액이 16억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1평 같은 경우는 이제 84를 분양받으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19억 4천이 되고, 그러니까 분담금이 대략 한 3억 3천 정도 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기존에 이제 41평 같은 경우 간평가가 21억 천이고 권리가가 이제 18억 3천이 되고 전용 120의 분양가가 22억 7천 정도 되니까 비슷한 전용 면적이 비슷한 평형으로 갈 때 대략 한 4억 4천 정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48평 같은 경우도 권리가가 이제 19억 5천이 되고 전용 135가 아, 조합원 분양가가 25억 2,800이 되니까 분담금은 이제 5억 7,400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55평 같은 경우는 어, 전용 160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이제 7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62평은 아 66평은 전용 180을 분양 신청하면 6억 8,400을 이제 분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평형으로 동일한 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31평 같은 경우는 3억대, 그리고 뭐 40평대는 한 4, 5억, 그다음에 50평대는 뭐 7억, 60평은 한 7억대 정도를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공사비가 평당 8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 시공사가 들어오면은 평당 800은 사실 힘들죠. 적어도 850에서 한 900 정도 요렇게 이제 그 공사비가 아마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렇게 이제 공사비가 오르면 그럼 결국엔 일반 분양이 여기 올림픽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가서 보면 1336세대를 일반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는 대략 한 보자. 3조가 넘고. 자,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결국엔 아까 조합원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얼마였냐면 어 19억 4천이었단 말이에요. 84 기준으로 19억 4천이었으니까 그러면 아마 일반 분양가는 요거보다 한 10% 정도 높게 해서 아마 21억 요 정도로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주변 시세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까 헬리오시티니까 헬리오시티가 지금 23억에 실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헬리오시티 실제 거래되는 가격만큼은 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올리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비가 850에서 이제 900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일반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여기 일반 분양 세대가 한 1330개 되니까 개당 한 1억씩만 올려도 1330억 수입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퉁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헬리오시티가 더 올라야 돼, 더 올라. 요렇게 그러니까 패밀리타운이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헬리오시티가 23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억, 26억을 갔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21억이 아니라 22억, 뭐 23억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퉁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주비나 분담금 이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조합원이 개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18억 5천에 뭐 로얄층이 매물이 나와 있었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3억 3천 정도를 이제 분담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21억 8천이 매입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두 개가 붙죠. 이주비 이자, 분담금 이자 플러스 재건축 부담금. 그럼 요렇게 되니까 결국엔 헬리오시티를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해밀리타운을 18억 5천에 사는 거하고는 결국에는 실매입가는 거의 비슷하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결국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패밀리타운이 잘 되려면 헬리오시티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 증액분도 퉁칠 수가 있고, 남으면 뭐 다시 뭐 비례율이 올라가서 분담금이 일부라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올림픽 패밀리타운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